이번에는 상나라 백이숙제가 지었다는 채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미가 백이숙제, 백이와 숙제. 등피서산해요 채기비의로다. 이포역포해요 부지기비의로다. 신농 우하 호런몰해요 아적안귀의리오 우차조해요 명지쇠이로다.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내 포악함으로 포악함을 바꿈이여 그 잘못을 모르는구나. 신농 요순 하우시대가 후련히 사라졌으니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오호라 가야겠구나. 아 죽어야겠구나. 운명이 다하였구나. 역사적 배경은 중국의 두 번째 왕조인 은나라로도 불리는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이 포악한 정치를 펼쳐 상나라의 신하였던 서백창이 포악한 왕을 죽이고 주나라를 건국하던 때입니다.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에 백이숙제라는 지성인의 권위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자, 지리적 배경입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은 상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는 상나라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상나라의 지배자는 왕이고 나머지 나라는 제후입니다. 제후는 5등급이 있었습니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자, 서쪽의 주나라는 상나라의 신하였던 서백창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서쪽에 있는 백작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창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훗날 서백창의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백이숙제는 오른쪽 위쪽의 고죽이라는 나라의 두 왕자입니다. 자, 고죽국의 상황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형제를 나타내는 말에 백중숙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자는 이것이 맛백자입니다. 맛백자. 맏아들, 맏딸 할 때 쓰는 맛입니다. 그 맛. 우리 집에 맞이라고 할 때 그 맞입니다. 첫자라는 말이지요. 큰아버지를 한자로는 백부라고 할 때도 이 백자입니다. 둘째는 버금중자를 씁니다. 셋째 이하는 숙자를 쓰고 삼춘 숙자 씁니다. 아제비숙, 아제비가 삼춘이란 뜻입니다. 막내에겐 개자를 씁니다. 옛날 사람 이름 중에 개자가 들어간 경우는 대부분 막내입니다. 근데 막내가 아닌데 개자가 들어갔다. 원래 개자가 들어간 사람까지만 날라고 했는데 뒤에 다시 더 나온 경우죠. 자, 백이는 백자가 들어갔으니 첫째고 숙제는 숙자가 들어갔으니 셋째 이하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백이숙제의 아버지인 고죽국의 왕은 평소에 첫째 아들인 백이보다 셋째 아들인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을 뜹니다. 그러자 숙제가 당연히 큰형인 백이형이 왕위를 계승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자 백이는 무슨 소린가, 평소에 아버지는 자네인 숙제에게 마음을 두셨으니 당연히 숙제가 왕을 이어야 한다 하고 백이는 왕궁에서 도망칩니다. 자신이 없어지면 숙제가 마음 편히 왕위를 이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자 숙제도 왕궁에서 도망칩니다. 자신이 없어지면 큰형이 왕궁으로 돌아와 왕위를 이을 거라 생각한 거죠. 둘은 세상을 떠돌며 절대 고죽국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다 늙음하게 타향을 떠돌다 둘이 우연히 만납니다. 둘은 서로 깜짝 놀라죠. 상대방이 왕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둘이 세상을 떠돌고 있었으니
당시는 상나라 마지막 임금이 포악한 정치를 펼쳐서 세상이 몹시 뒤숭숭할 때인데 고죽국에는 현재 왕을 하는 형제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돌아가지 않고 서쪽 주나라의 서백창이 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백창에게 가서 의탁하기로 하고 둘은 서쪽으로 향합니다. 당시 상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왕은 총각인데 몹시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당시 상나라엔 조선시대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처럼 삼공제도가 있었습니다. 삼공인 구후, 악후, 서백창은 총각인 주왕의 광기를 멈추게 할 묘안을 찾다가 결혼을 시켜드리기로 합니다. 신부감은 국가의 가장 원로인 구후의 딸로 정했지요. 결혼 초기엔 왕의 광기가 잠시 잠잠했다가 왕이 얼마 후부터 다시 왕의 광기가 도졌습니다. 구후의 딸이자 왕비가 몇 번 가나자 화가 난 주왕은 여자가 버릇없이 왕의 일에 간섭한다고 하며 왕비를 살해합니다. 화가 덜 풀린 주왕은 이런 버릇없는 여자를 나에게 준 놈도 용서할 수 없다 하고 국가의 원로이자 장인인 구를 살해한 후 시체로 장조림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로인 악후가 폐하 고정하십시오 하고 간하자 주왕은 악후를 죽인 후 마른 포로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마지막 원로인 서백창은 개죽음을 당하기 싫어 자기의 땅인 서쪽의 주땅으로 도망갑니다. 서백창은 상나라 서쪽에 있는 우두머리인 창이라는 뜻입니다. 서백창이 자기의 근거지인 주땅으로 달아나자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이 서백창을 소환하여 감옥에 가두고 죄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백창의 죄가 발견되지 않자 주왕은 서백창이 보는 앞에서 서백창의 큰아들 백옥구를 때려 죽여서 시체에서 살을 떼어내어 그 고기로 국을 끓여서 서백창에게 주며 세상에서 서백을 성인이라 하는데 그가 이 국을 먹으면 제 자식의 살점을 먹는 것이니 성인도 아니오. 먹지 않으면 성인임으로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백창은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들 살점으로 끓인 국을 다 먹고 왕에게 감사의 절까지 올립니다. 서백창이 잡혀간 후 서백창의 부하들은 서백창이 다스리던 땅의 일부와 미녀와 명마를 주왕에게 바칩니다. 더 이상 서백창을 잡아놓을 명분이 없어지자 상나라의 주왕은 서백창을 석방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서쪽 제후들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다시 자신의 영지로 돌아온 서백창은 자신의 둘째 아들 발과 함께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주왕은 중국 4대 요녀 중 한 명인 달기를 얻어 점점 더 광기에 빠져듭니다. 달기는 주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제후국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유소씨국의 제후인 소호가 살아남기 위해 바친 자신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소호가 자기 딸을 주왕에게 주며 자기 딸인 달기에게 주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도록 명령한 것이죠. 일종의 민계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은 주왕의 행위를 못마땅해 했는데 달기는 주왕의 행위에 박수를 치며 주왕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주왕은 달기에게 흠뻑 빠집니다.
배야, 한 번 즐거움의 끝까지 가보고 싶사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후회 없는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왕은 달기를 위해 술이 가득 채워진 연못과 고기가 주렁주렁 달린 숲을 뜻하는 주지웅님의 공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남녀들을 벌거벗겨 연회에 참석하게 하고, 주왕이 한 잔 마시면 참석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 잔을 마셔야 했는데, 술이 약한 사람은 연못에 빠져 죽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술자리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잔치를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계속하여 무려 122일 동안이나 이어지니 이를 긴 밤의 술자리를 뜻하는 장야지음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궁궐 밖의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는데 궁궐에서는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매일 주지웅님의 잔치가 벌어지자 백성의 불만이 커져갑니다. 주왕은 비밀경찰을 풀어 불평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불로 지져 죽이는 포락지형을 가했습니다. 서쪽에서 칼을 갈던 서백창과 아들인 발과 책사인 강태공과 800명의 제후들은 드디어 동쪽의 상나라를 치기 위해 출정합니다. 그런데 출정하기 전날에 서백창이 죽습니다. 강태공과 발은 서백창이 죽은 것을 비밀에 붙이고 나무 인형을 만들어 수레에 태우고 다음날 출정합니다. 출정하려 할 때 두 노인이 나타나 발, 즉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이 전쟁은 불가합니다 하고 출정을 방해합니다. 이들이 고죽국의 두 의좋은 왕자였던 백의와 숙제입니다. 백의 숙제가 주장한 주나라가 상나라를 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지 않고 전쟁을 하려 하니 이는 불효이고, 신하인 제후로서 임금인 천자를 치려 하니 불충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백의 숙제는 이 전쟁은 불가하오 하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병사가 칼을 들어 이 두 노인의 목을 치려하자 강태공이 멈추시오, 이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요 하고는 이들을 남겨놓고 진격합니다. 주나라 군대는 파죽지세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 세상을 만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의와 숙제는 우리는 죽어도 상나라 백성으로 주나라 곡식은 먹지 않겠다고 말한 후 수양산으로 들어갑니다. 수양산으로 들어간 백의와 숙제는 고사리와 고비를 꺾어 먹다 굶어 죽는데, 죽기 전에 읊은 시가 고사리를 캐 먹으며 지은 시라는 뜻의 채미가입니다. 우리는 봄에 끓는 물에 고사리를 삶아 독을 뺀 후 나물로 먹지만 중국에서는 고사리를 독초로 분류하고 소나 염소도 고사리를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채미가 켈채자 고사리미자 노래가자, 고사리를 캐 먹으며 부른 노래, 고사리를 꺾어 먹으며 부른 노래. 지은이는 백의숙제입니다. 백의숙제. 등피서산해여 책이 미의로다. 피서산, 저 서산으로 올라가서, 해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조사. 저 서산에 올라가서 기임이 그 고사리를 채 꺾어 먹네. 그 고사리를 캐네. 지금 이제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의 숙제는 주나라 백성 아니다. 죽어도 상나라 백성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나라 땅이 됐으니까 주나라 땅에선 살지 않겠다. 주나라 곡식은 먹지 않겠다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사리 꺾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피서산, 저 서산에 올라서 기임이 그 고사리를 꺾어 먹네.
주나라 땅에 살지 않고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어떤 각오를 밝힌 구절입니다. 이포 역포해여 부지기비의로다. 이포 포악함으로써 역포 포악함을 바꿈이여 기비 그 잘못을 지 알지 불 못하네. 이 포함은 포악함으로써 이건 뭐냐면은 주나라의 무력으로서 역포 포악함을 바꾼다. 상나라 마지막 왕의 포악함을 바꾼다는 얘기죠. 포악함으로써 포악함을 바꿈이요 기비 그 잘못을 지 알지 불 못하네 부 못하네.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는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 상대방이 폭력 쓰면은 나도 똑같이 폭력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농, 우, 하, 호런, 모래요. 아적, 안귀의리요. 신농씨는 농사를 발명했다고 알려진 전설상의 신이자 어떤 리더입니다. 지도자. 우는 요임금의 이름이 우입니다. 이게 우 하나이지만 요순시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라는 평화적으로 정권을 잡았죠. 순임금이 하나라 세운 우임금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내줬습니다. 여기 신농, 우, 하는 전부 다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했던 성인들입니다. 이런 방법이 호런 갑자기 뭘 해 없어졌구나. 포악한 방법으로 나라를 뺏었으니까요. 적 안귀리요. 나는 안 어디로 귀 돌아 적 갈 것인가.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단 말인가. 상나라 백성인 내가 살 곳이 없다. 이미 세상은 주나라로 변했으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차 조회여 명지쇠이로다. 우차 감탄사입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조회 가자 가야겠구나. 죽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명지쇠의로다. 목숨이 진짜 주격투사입니다. 목숨이 쇠약해졌다. 목숨이 다했다. 운명이 다였구나. 우차조회여 가자. 이제 죽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명지 목숨이 운명이 쇠약해졌구나. 다였구나. 망한 상나라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주왕처럼 포악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바꿔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가난할 때마다 주변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친척들까지 낳습니다. 나중에 비간이라는 작은아버지가 가난했을 때는 충신들의 속은 어떤가 보자 하고 자기 작은아버지의 배를 가른 후에 간을 꺼내서 토막내어 죽입니다. 주변 사람은 물론 친척들도 간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백이숙제는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절개와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래도 상나라 백성이다라고요. 다 이렇게 하면 이 포악함을 어떻게 고칠까요? 그러니까 백이숙제는 공자도 사기를 쓴 사마천도 그 뒤로 중국에서는 절개의 대명사로 통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요. 자, 백이숙제처럼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맹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통치자가 백성을 못살게 군다. 그럼 통치자를 바꾸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통치자가 강씨면은 그 강씨 안에서 제일 인자한 사람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씨 안에 더 이상 그런 인자한 사람이 없을 때는 역성입니다. 성을 바꿔서 바꿀 역자 성성자 강씨가 아닌 이씨나 박씨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더다운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역성혁명 성을 바꿔서
천명을 바꾸란 얘기입니다. 지도자를 갈아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조선을 세운 정도전과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내세운 명분이 이 역성혁명입니다. 더 이상 왕씨로는 안 된다. 고려 마지막 왕이었던 우왕과 창왕은 왕씨가 아니라 신돈의 자손이다. 더 이상 왕씨가 안 되니까 이씨로 바꿔서 국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역성혁명입니다. 자, 이것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것이 좋다고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국가의 운명이 바뀔 때 절의지사도 나오고 역성혁명하는 사람도 나오겠지요. 자, 이상으로 백이숙제의 채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